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책 또 소개를 받으시면은 정말 좋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 읽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유리쌤. 우리가 2달 소설을 하고 네. 이번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인문학, 아, 그렇습니다. 인문학이에요. 심리학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인지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월간 동네북 그 세 번째 책은요, 바로 고혜경의 나의 꿈 사용법. 네, 작가님이 어떤 분이죠? 자, 이 작가님은 이렇게 박사님이신데요. 진짜로 박사님이세요. 아, 예, 예, 네. 예. 신화학 박사세요. 신화학. 네, 오.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화학을 많이 안 해서 네. 신화학이 조금 낯선데 이분이 다닌 학교도 대학원도 조금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인데 외국에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분은 신화학 박사이자 꿈 분석가이시고요. 네. 미국에 있는 퍼시피카 대학원에서 신화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분이 졸업한 학교가 창조 영성대학원이에요. 아. 이게 영어로 보면은 뭐 스피릿 컬처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그렇게 또 미국에도 많지는 않은데요. 음. 어쨌든 거기서 그룹 투사 꿈 작업을 배우셨고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시고 워크숍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서로는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습니다. 재밌다. 자, 일단 그 영성이라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최근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은 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자 소개할 때 뭐 꿈, 그룹 투사 막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았는데 일단 유리쌤의 소개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좀 익히게 되실 것 같고요. 아,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꿈이란 게 그냥 개꿈은 없구나.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게 약간 나를 파악하는 도움이 되는 어떤 길라잡이 같은 것이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머리말에서 보면요. 머리말이 3페이지, 4페이지? 짧은 편이에요. 네. 예.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꿈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네. 근데 저도 바로 딱 생각난 게 예지몽. 예지몽. 예. 뭐 꿈이 잘 맞는 사람이 주변에 보통 계시잖아요. 예, 있어요. 시어머니나 네.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라든지. 꼭. 그런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도구예요. 나의 내면.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죠. 사실 나도 모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꿈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의 궁극적 방향성은? 이런 고민을 할 때 네.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네. 안전한 도구가 꿈입니다. 안전한 도구다. 네. 그렇구나. 뭐 꿈에서 무슨 일이 있어봤자. 맞네. 네. 맞네.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꿈을 해석하는 잠만 데는.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허, 그렇구나. 잠도 자고 쉬고 네. 꿈도 해석하고. 내 내면도 들여다보고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다. 꿈이란 2 플러스 것이. 1. 그러니까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꿈이 좀 어떤 의미인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 조금 약간 귀를 기울이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 약간 조금 그쵸 남다르게 발달한 분도 계시긴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최근 좀 인상적인 꿈 같은 거 기억나시면은 나눠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고혜경 씨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 다뤄야 됩니다. 예. 무의식은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라고 이제 고혜경 작가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네. 있거나 땅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뭐 셋 중에 하나는 있겠죠. 사막이 있거나. 네.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 또는 빙하로 해석합니다. 비유합니다. 네네네. 빙하가 보면요, 이렇게 위에 삼각형 조그만 거 이렇게 있으면은 빙산의 일각. 예. 그걸 진짜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의 한 10배가 밑에 물에 엄청나게. 잠겨 있어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빙산이 중심을 잡고 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빙산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안에는 음. 정말 거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비유를 하드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에 있는 거요? 예. 거기다가 용량이 무제한.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이 사실은 무의식 안에 다 있는, 저장돼 있는, 하지만 우리가 검색을 하진 않는. 딱히 꺼내들지 않는. 그러나 네. 꿈은 알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약간 우리가 뇌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뭐 말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라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게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큰 무의식의 영역이란 것이 있고 예. 그게 바로 이제 꿈에 예.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은 무의식을 길어 올릴 일이 사실 그렇게 막 일상적이진 않아요. 그냥 뭐 되게 깊은 상담 요법이나 뭐 예. 이런 걸 하지 않느나 솔직히 안 나오죠. 뭐 그냥 방에서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불을 꺼버린다든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예,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단 무의식, 말이에요. 맞아. 예. 예. 근데 술을 마시면요, 보통 사람들이 이완돼 가지고 술, 예. 술을 마시면 무의식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약간 화났던 거, 서운했던 거, 슬펐던 것들 나오잖아요. 울고 웃고 뭐 이러는 거 화내고 막, 있잖아요. 예. 그러니 중독 물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꿈 꿈이 세계를 공부합시다. 안전하고 돈도 안 든다. 네. 그래서 유리쌤이 지금 적은 이제 소 제목 중에 답은 내 안에 있다. 예. 라고 돼 있어요. 꿈을 들여다보는 건, 그러니까 꿈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건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뭐 내가 또는 등장인물이 노란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내가 무슨 색 벽돌 앞에 서 있었는지 전부 다 자기가 구성해내서 자기의 무의식이 집어낸 영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약간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모든 소품들, 등장인물, 그리고 뭐 동물, 그 배경, 뭐 계절, 낮인가 밤인가, 네. 이런 거를 내 무의식이 계속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자고 있는데 옆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네. 좀 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 좀 자고 좀 예. 봐. 네. 이건 정말 지금 네가 꿈을 꾸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꿈은 생각을 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음.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개꿈은 없어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사람은 누구나 에브리바디 하룻밤에 5번에서 7번 꿈을 꾸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일어나서 나 꿈을 안 꿔, 이러시는 분 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꿈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꿈을 기억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기억이 난대요. 네, 진짜 신기하죠. 맞아.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대요. 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 오, 연애 편지. 그렇게 중요한 어떤 클루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유리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이렇게 살라고 했니? 자, 일어나서 생각 좀 해봐요. 제발 너의 무의식에 좀 귀를 기울이렴. 네. 그래서 우리가 꿈 일기를 적어야 된다고 하던데, 유리쌤. 네. 꿈 일기는 그냥 말 그대로 꿈을 기록하는 겁니다. 막 쓰는 거예요? 예. 꿈을 기록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 꿈 뭔가 대단한데, 네. 이거 뭐 기억해놔야지 이렇게 했는데 보통 로또 번호가 나왔을 때. 돌아가신 분이 나와서 번호를 숫자를 불러줄 때. 예. 그럴 때는 막 이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3 기억 안 나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 머리맡에다가 꿈 일기장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되는데 네. 줄이나 칸이 있는 것보다는 백지가 좋대요. 약간 어떤 제약 없이. 예.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뭔가 흐릿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내 생각에 그냥 생각나는 중요 키워드 탁탁탁 적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 네. 좀 더 적고. 근데 이걸 꼭 종이에 안 하셔도 되고 핸드폰이 편하시면 핸드폰에 하셔도 돼요. 저는 핸드폰에 하거든요. 예. 하셔도 되고, 이 뭔가 손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녹음을 하셔도 돼요. 그것도 좋겠다. 약간 비몽사몽이니까요. 예. 유튜브에 재훈님도 잠자기 전에 항상 머리 옆에 노트를 두고 꿈을 꾸거나 생각이 나면 펼치고 무작정 적어두고 잠드는데 역시 재훈님. 아침에 보면 뭔지 알 수 없다. 자,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낫고요. 저는 예. 그래서 휴대폰에 짧게 메모를 쓰면은 예. 글씨체로 훼손이 안 당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지금 고혜경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이론들에 좀 기반이 된 심리학자가 있는데 네. 아직 언급이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 언급할게요. 바로 칼 융이라는 분이십니다.
심리학에 심층 심리학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약간 다른 노선이 되면서 좀 따로 나온 예. 심리학 제자들은 꼭 이래요. 그럼요. 스승과 싸워서 결별하고. 멋져. 예. 멋져.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예. 이 칼 구스타프 융의 플레임이 퀴즈인데 여러분 우리가 네. 지금 대충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네네. 자, 들어보세요. 자, 현대인의 문제를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이라 진단한 컴플렉스 심리학 혹은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인 칼 융의 플레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카를 구스타프 융, 칼 구스타프 융, 2번 카를 엘라스틱 융, 카를 엘라스틱 융, 3번 카를 판타스틱 융. 3번 카를 판타스틱 융입니다. 예상 가능하죠?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좀 뭔가 멋지고 이름 같은 거 고르시면 돼요. 나 1번 판타스틱. 김 판타스틱 유리님께서는 이렇게 자 1번 카를 구스타프 융, 2번 카를 엘라스틱 융, 3번 카를 판타스틱 융입니다. 샵 1057 단문 50원 드는 문자로 정답 주시고요. 오! 자 이 노래에 이제 오답인 2개가 엄청 나와요 여러분. 오. 네, 정답 주시고요. 0538님께서 책 제목 한 번 더 알려달라는 하셨는데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고혜경 작가의 책이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오늘은 고혜경 작가의 나의 꿈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칼 융 학파의 또 심리학자로서 이 꿈 분석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꿈 해몽의 느낌이 아니라 꿈이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거울이다라는 게 대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읽어보고 싶다라는 0538님 계시고요. 그리고 5831님은 찍으셨네. 네. 회의 중에 찍으셨는데 정답이 맞았어요. 역시 정답이 뭐죠, 유리쌤? 1번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자, 지금 문자 정답이 많이 왔는데요. 8386님께서 1번, 4185님도 1번 주셨고요. 다우라로 향상시킨 청력으로 단디 듣고 외쳐봅니다. 1번입니다. 라고도 주셨습니다. 0538님께서는요. 행하는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우리의 무의식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또 크다라고도 하지요. 1291님께서는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아기 소 꿈을 꾸고 나서 25만 원짜리 구두 교환권이 생겼습니다. 꿈에 아기소가 나오면? 어머, 그 후로 꿈을 꾸고 나면 출근하자마자 꿈 해몽과 오늘의 운세를 검색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인상 깊었던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또 보내주세요. 자, 이 중에 상품 받으실 분 한 분 더 추천해 보겠습니다. 8386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이어서 또 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이 갖고 있는 좀 의미들이 좀 있잖아요, 유리쌤. 이 신이 보내는 연애 편지인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통 꿈에서 이가 빠지면 막 가까운 어른이 돌아가신다. 안 좋은 꿈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면 재수가 좋다. 네. 뭐 호박이 보이면 이렇게 들어온다. 뭐가 그리고 있어요. 태몽 예. 같은 것들도 있고. 많죠. 있지만 무의식이 전하는 내가 아는 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명확한 사실일 경우가 많대요. 네.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꿈을 스스로 꾸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모르지만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꿈에서 만약에 집의 수도관이 녹슬어서 물이 샌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있는 집이나 보는 집에 물이 막 넘친다. 네. 혈관 질환일 경우 검사 받아보시래요. 근데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럴 법해요. 수 있어요. 그럴 법해요. 예. 그리고 이가 빠지는 자기 관리가 안 될 때래요. 스케줄 정리도 안 되고 내 능력보다 일이 너무 많을 때. 약간 과부하가 걸리면서. 네. 저 이거 항상 꿔요. 진짜 네. 유쌤? 그럴 때 항상 이가 빠지는 꿈을 꾸는데 저는 실제로 이가 잘 빠지거든요. 네. 제가 이가 별로 안 좋아서 해나온 이빨이 많아가지고 네. 꿈에서도 빠진 이빨을 양손에 꽉 들고 치과로 뛰어가. 유리쌤. 다시 넣어주세요. 이러면. 속상하네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케줄이 많더라도 네.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만약에 나면 심하게 나면 혈액암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 조금. 네, 그리고 마루가 부서지는 꿈은 골다공증을 살짝 앓고 계실 수도 있고, 네. 꿈에 직접 뭐 의사가 나와가지고 6개월 남았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아니래요. 아. 왜냐하면 꿈은 은유니까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재밌고 신비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의사가 나왔나? 나는 왜 꿈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큰 어떤 뉴스를 들은 상황인 건데 네. 이거를 한번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조금 비교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네. 뭔가 조금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꿈은 다층적이라서요. 하나의 메시지만 보내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복합적인 메시지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를 삶으로 이렇게 검증해보고 내가 그래서 그런 꿈을 꿨구나라고 가장 그래도 자기에게 맞는 삶의 나침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은 학자들도 불가능해요. 한 인간의 무의식 세계가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나의 알겠어요? 그 모든 삶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나만이 알 수 있고 내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야 더 해석이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꿈이라는 게 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좀 요새 좀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은 특히나 꿈을 좀 집중해 보시면 약간 실마리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힘든 건지. 꿈에 만약에 나를 굉장히 심하게 뭐 내면이나 그 뭐 몸이나 상처 입힌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꿈에서 우리가 얼어서 꼼짝 못하죠. 네네, 맞아요.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저는 네. 말이 안 나오거든요. 꿈에서. 네. 근데 이런 꿈은 깨고 나면 자괴감에 시달려요.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아직도 대항을 못하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그 꿈 안에서의 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꿈자아가 따로 있대요. 네. 그래서 그냥 내 꿈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배우니까 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나로 보이는 저 사람이 대항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 내가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꿈에 나오면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 대항하겠다 또는 공격하겠다 또는 집 밖으로 내쫓겠다. 그래서 제 친구는 항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때 옆에 야구 배트를 두고 잤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아.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야구 배트를 휘둘러 이랬는데 진짜로 야구 배트를 휘둘러서 그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걸 몇 번 꾸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제 생활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학대자가 내 꿈에 나오는 경우는요. 직장 상사든가 뭐 아니면 폭력적인 부모님이든가 네. 뭐 가족이든가 나오는 네. 경우는 혹시 나에게 내 삶에 그 사람처럼 안하무인하고 폭력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시 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처 치유의 이유도 있긴 한데 네. 꿈이 이제 나침판을 제시해주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괜히 나올 리가 없는 거네요. 이봐 일어나봐. 너 혹시 그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아?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안 보고 싶은 면이잖아요. 근데 너무 싫다.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보라고 하는 거니까 오. 꿈이 아주 그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참 그리고 꿈이 참 재밌는 게 참 우리가 정말 억눌러 온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일상과는 다른 어떤 정반대의 것들이 등장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게 당연하니까 그 빅토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네. 아우슈비츠 예. 생존자의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 게슈타포 그러니까 뭐 경찰이 경찰이었죠? 나오는데 예, 예. 그 독일 경찰이 정말 그 수용소에서 인간도 아니었대요. 너무 잔인하고 자석하고 네.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이 감옥에 전범으로 수감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은 너무너무 선량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전범들이 전부 다 서로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의아해했대요. 저 사람이 죄를 다 모르니까. 아니 저렇게 순하고 선량한 사람이 왜 감옥에 있냐고. 인간은 그런 양극단적인 면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순한 모습도 있고 중간 모습도 있고 중간중간인 모습도 있고 네. 굉장히 악하고 난폭한 모습도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페르소나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본능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게 구석기 시대지. 그치. 지금은 현대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꿈 이런 것들 통해서 알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건강한 거고 오히려 이거를 막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또 이렇게 이런 기술타포처럼 네. 확 더 나쁘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억누르는 건 나빠요. 뭐든지. 맞아요. 네, 건강하게 조금씩 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 저자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여러 꿈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혜경 박사님이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하고 꿈 작업을 했어요. 희생자들과 가족들 집단 트라우마죠. 네. 그 얘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상처로 점철된 근대사가 이게 나오더래요. 아, 우리나라에 네. 아, 그냥 당연히 광주 항쟁 단일한 것만 아니라 네. 네. 유가족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현대사의 희생자들, 그 다음에 그 희생자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죠, 식민지였죠,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분단의 비극을 겪었죠, 그 다음은 또 이념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그 다음에 독재의 상흔이 있었죠. 거기다가 고도상장의 이면에 들이운 성불평등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아, 너무 많죠. 이 네. 그림자들. 음. 그래서 지금 이 고혜경 박사가 그 작업을 했을 때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사람에게 조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의외로 양민학살 지역 사람들이 많았대요. 어머, 진짜로. 그때는 술 말고는 이런 걸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 이웃하고 이런 게 이런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난 살아나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너무 끔찍하고 네. 그리고 살아난 것이 오히려 미안하고 막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마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심리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술로 달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고요. 그런 게 타고 내려와서 예. 지금의 의존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근데 이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게 이제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다가 네. 나의 어떤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대물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라도 이제 후대에게 이런 국가적으로 겪은 트라우마들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또 어떤 얘기 할까요, 우리 쌤? 꿈을 기록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네. 또 이 힌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꿈을 잘 못 꾸시는 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 일단 1번 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십니다. 투 꿈에게. 투 꿈에게 뭐 이름 지어주시고. 아, 진짜요? 예, 뭐 우리 꽁꽁아 이런 거. 제발 나에게 다가와 주렴. 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일기장들이 네. 문학에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무의식한테 보내는 이름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 예. 그렇게 해서 나에게 네. 쓰는 편지 같은 거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몇 네. 번 쓰시면은 꿈이 찾아온답니다. 어차피 나의 무의식이니까요. 오. 그리고 이게 좀 웃긴데 비타민 B를 복용하시는 게 꿈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논문이 있대요. 아니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 진짜 기억 너무 많이 있대요. 이거 되게 지금 되게 무슨 비타민 파는 사람 같은데. 아, 이게 약간 어떤 꿈의 질과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나 보다. 수면질.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실 때는 현재형으로 쓰래요. 오. 나는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 갇혀 있다. 예. 뭐예요? 예.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네. 마지막에 다 기록이 끝나면은 꿈에 하나씩 제목을 달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무슨 꿈 이렇게. 맞아요. 군대 가는 꿈 있죠. 네. 예, 남자분들. 많이 꾸신다고들 하던데. 군대에 가는 이유들이 꿈에서 꼭 합리적이래요. 저항할 수 없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발해 우리의 무의식이. 질질질 이게 아니라 네. 전산이 잘못돼서. 전산. 이게 네가 복무한 기록이 삭제됐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꿈에서는 또 말이 돼. 또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때 몇 번 외박을 나갔었는데 그중에 2번을 불법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 나이 40에 막 갑자기. 네, 그거 정말 울면서 간다고. 이게 스트레스 많을 때 보통 꾸는 꿈인데 이런 꿈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 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점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머, 그러니까 단순히 막 군대가 너무 시달려서 또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진짜 겪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새로운 기점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꽃 튀는 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뭔가 뭐 승진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뭔가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구나. 승진하기 직전에 손목을 걸죠. 네. 그때 손목을 그런 걸 느낌. 때. 어쨌든 네. 중요한 어떤 통과 의례를 겪을 때 이런 네. 그 꿈을 꾼다고 하고요. 혹시 이쯤에서 유리쌤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남는 꿈 같은 게 있으세요? 대학에서 시험을 쳐요. 아, 지금도요? 예. 어. 일단 늦었어요. 네. 네. 늦어서 막 뛰어가면서 어. 꼭 인문대 건물로 뛰어가요. 동아대 인문대 건물. 음. 거기 진짜 높거든요. 아우, 그 오르막길을 그러면 아니요. 그 층이 층이 저희 보통 강의실이 8층 혹은 7층이었는데 거기를 뛰어 올라가요. 오. 저희 수업이 8층 아니면 7층 아니면 14층이었어요. 왜 엘리베이터를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꿈에서. 그니까. 의외로 저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계단을 오르지 않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가면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수님이 항상 계시고요. 항상 있고. 예. 그리고 일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시험지를 받았을 때. 예. 아. 이게 너무 무서워서 네. 꿈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뭐 접근하자. 교수님을 웃기자. 네. 뭐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진짜 실제로 안 웃는 분인데 네. 꿈에서 이제 그렇게 뛰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단 걸어서 올라갔고요. 네. 이제 걸어서 천천히 올라가서 나아졌네. 한 네. 20분 늦어가지고 네. 교수님이 나 나가 이러는데 아이 뭘 그러세요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시험지 네. 주세요 이래갖고 시험을 쳐요. 네. 시험을 치는데 거기다 교수님 사랑해 하트 100개 했었고 교수님한테 주면서 막 이런 표시하고 아, 하트 표시하고. 네, 근데 그 교수님은 끝까지 너 나가 이러시는데 뒤돌아보면 교수님 웃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한 이 꿈을 한 100번 꿨어요. 그거 유리쌤이 꿈에서 계속 유리쌤이 뭔가 나아져 가네요. 근데 이렇게 할 만큼 너무 싫었어요 그 꿈이. 근데 이게 진짜 한 20년 동안 변화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쩌면 유리쌤에게 그게 어떤 뭔가 상징일 수 있겠다. 어떤 나의 무엇일까? 뭘까? 시험. 이거는 유리쌤이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평가에 민감하긴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평가와 되게 엄격한 교수님으로 대변되는 어떤 무언가들이 아 그렇구나. 있을 수 엄격한 있겠다. 교수님. 네. 네. 그 제 친구도 그 올해 수능 공부한 친구는 그렇게 수능 날 다치고 이런 꿈을 많이 꾼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쩌면 어떤 나 평가받는 어떤 시험에 대한 네. 뭐 두려움 네네네네. 같은 걸 수도 있고 소은이 아버지께서는 자꾸 결혼식하는 꿈을 꾸는데 그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새 출발? 일단 좋은 어떤 느낌이 아닐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니면 이건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소은이 아버지님. 내 결혼식 뷔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꿈에서. 네. 그때 왜 신랑 신부가 되게 배고픈 상태에서 밥 먹잖아요. 맞아. 아침부터 못 먹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외식을 하시. 맞아. 자, 이제 여기 이어서 월간 동네북 시간에는 사실 책 내용 소개를 좀 더 넉넉해드리고 싶어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투사라는 건데요. 투사. 자, 우리는 모두 다 일단 투명한 렌즈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눈 말이에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 어린 시절에는 조금 투명함을 유지하다가 편견 없이 살다가 점점 색깔이 들어가죠. 탁해져요. 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보라색 뭐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죠. 자, 이 눈 청소를 렌즈 청소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중요한 투사거든요. 투사는 그냥 그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벽에 비치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투사하는 거 말 그대로. 네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에게 프로젝션, 그러니까 투사, 비춰버려가지고 그 대상을 탓하는 거를 주로 말하는데 요거 하나로 한정하기에는 되게 투사가 쓰이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맞아요. 쉬운 예로 들면 만약에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 없는 모습을 싫어해요. 그러면은 비슷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맞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랑 이렇게 닮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점점 색깔이 들어간 색안경을 점점 닦아서 투명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이 자기의 투사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네,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살면서 삶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점점 커진대요. 네. 보통 보면은 좀 분노에 차 있는 중년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죠.
끝없이 세상에 대해서 화만 낸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냉정한 분노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상태? 제 친구가 한 말인데 회사에 그 Z세대 MZ세대. 나도 모르게 아이가라고 할 뻔했어요. Z세대 청년이 들어왔대요. 네네네네. 여자분이. 네네. 들어왔는데 이분은 되게 뭔가 다른 거예요. 평범한데.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상사가 정말 끔찍했대요. 난리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 Z세대가 야단을 맞고 온 거예요. 예. 진짜 난리 막 서류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안 되지. 예. 네. 참 2021년. 네. 그게 와가지고 자기가 괜찮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짜증만 내더니 뭐 괜찮아요. 이러고 잘 털더래요. 네. 자기는 그때 울었거든요. 처음에. 너 이게 괜찮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장 괴로운 거는 저 부장님 자신일 텐데. 안타깝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와. 자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투사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네. 이 투사를 내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알면 남이 나한테 하는 투사도 구별이 되니까 맞네. 그냥 쓸데없는 감정 노동은 안 할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꿈은 전부 투사예요. 너 아직 색안경 끼고 있어라고 나에게 경고해 주는 거. 아까 나에게 그 가해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내가 투사하고 있는 거죠. 와, 너무 근데 신기한 게 어쨌든 꿈이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네요. 참 좋은 고마운 친구네요. 그러니까 온 몸과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이 바른 길로 가도록. 네. 좀 많이 해결된 게 저 진짜 꿈에 막 완전 슬래셔 무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단어조차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공포 영화. 공포. 막 튀고 진짜. 분리되고. 네. 근데 이게 또 느낌이 다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깨고 나면 내 내면에 이런 괴물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것은 투사이고 은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쓰는 도구가 날카로웠네요. 네네네. 날카로운 도구로 뭔가를 죽이고 해치는 꿈은 자기의 성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꿈에 나오는 어떤 것을 딛고 일어서는 행위. 네. 그래서 꿈에서 내가 투사한 대상을 죽이는 게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긍정적 투사든 부정적 투사든. 그러니까 부정적 투사는 나의 가해자 정도인데 네. 긍정적 투사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혹은 뭐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부모님, 나에게 사랑을 해준 부모님 이런 거를 아이든 어른이든 꿈에서 죽이는 꿈이 의식의 성장이래요. 그렇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들을 너무 존경하면은 너무 완벽하게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솔직히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죽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좀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간다는 뜻이겠죠. 그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 되게 딱 맞네요. 여기에. 그 책에서도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이 가끔씩 아니 아이에게 꿈 그리기 해와라고 하는데 가끔 막 유혈이 낭자하게 그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꿈이에요. 책에서 말하기에는 네네네. 애가 그거를 바로 그림에 그린 거는 난 잔인함을 표현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약간 신나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 색안경 없이 그냥 딱 보여준 거예요. 맞아. 자기는. 어떤 성장일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일단 참 우리가 뭐 어떻다고 말하기는 다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 집중해 보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그 부분 있잖아요. 어떤 꿈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네. 이런 거 잠깐 훑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책의 마지막에 20가지 우리가 자주 꾸는 꿈 그리고 그 상징적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거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목만. 먼저 나체로 돌아다니는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정말 많이 꿔요. 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람들에게 과잉 노출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약간 과했나 싶어지는 상황인 거구나. 네, 너무 나를 많이 얘기하고 다녔나 싶었을 때. 너무 오픈했나? 예. 이가 빠지는 꿈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이 됐긴 했지만 사람이 죽는 꿈은? 급격한 성장. 급격한 성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을 못한다. 이거는 나에게 욱욱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요.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다. 아, 이런 꿈 많이 꾸죠. 예. 근데 꿈에서 나오는 나를 배신하는 파트너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배우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의 어떤 것이 나를 속이고 있을 때래요. 그게 뭐든 간에. 아, 진짜? 예. 와, 너무 재밌다. 사람은 다 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지금 하나가 너무 과잉 성장했을 때 또는 뭐 하나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꿈에서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대요. 이럴 때는 약간 명상이나 뭐 꽃꽂이 네. 뭐 이런 걸 좀 뜨개질.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들을 남성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안 해본 여성적인 일들,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안 해본 남성적인 일들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 안에 등장 인물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배우라는 게 약간 탈을 쓴 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일부요. 마지막으로 저는 차가 나오는 꿈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 꿈도 예. 제가 자주 꾸는 꿈인데 네. 브레이크 없는 차로 역주행하는 꿈 꿔요. 저는. 와, 미치겠다. 진짜 무서워요. 네, 꿈에서. 너무 무섭다. 그게 네.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네.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암시래요. 차라는 것이. 네, 그 차가 이렇게 저처럼 브레이크도 없고 역주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뭐 바로 인간관계 어떤지 아시겠죠? 알겠다. 네. 그러니까 꿈에 차가 나오면 그 차의 운행 상태가 중요하답니다. 그것은 나의 인간 관계를 암시할 수 있다. 네. 예. 이것도 일종의 뭐 가능성일 뿐이지 여러분 뭐 100%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소은이 아버지님 그 결혼식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소은이 아버지님이 그때 아버님이 제가 결혼할 때 대장암 말기셔서 바쁘게 결혼식하고 끝나고 곧 돌아가셔서 예. 아버님에 대한 아직은 다 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제 불러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마음 슬퍼. 아프다. 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바람 피우는 꿈을 꾼다는 소은이 아버지님 이런 것처럼 그래도 꿈을 되게 이렇게 유의하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불만이 많고 분노가 많은 중년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3232님. 아니요, 저요. 저예요, 저. 이거 듣고 움찔하지 않을 분도 있을까, 솔직히? 다 그렇지 다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저 분노의 화신이에요. 방공님 분노의 화신이에요, 저. 셀러브리티긴 하지만. 네. 자, 두 번째 퀴즈.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네, 또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거 집중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엘라스틱 판타스틱의 연장선입니다. 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리고 탓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투사, 2번, 투잡, 3번. 투머치. 좀 과했다, 쌤. 오늘 해냈어요. 자, 애프터스쿨에 너 때문에 준비했어요. 저요? 남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 이것이. 자, 1번 투사, 2번 투잡, 3번 투머치입니다.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주시고요. 상품 드릴게요. 유리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이따 밤에. 네. 그 생각만 하면 자꾸